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자 이런 이 윈즈코리아 민주당 사람들이 다 아시지만 이렇게 촘촘한 정보는 모르실 텐데요. 저희가 저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저 프로필 이근영. 이분이 윈지코리아의 네. 실세 소유자, 실세 처음에 세운 사람이죠. 창립자군요. 네네. 자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고 62년생입니다. 충남이네요. 서울대 심리학과 나왔고 광고 홍보 쪽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치 컨설팅만 했네요. 97년에 IMF 때죠. 97년에 김대중 대통령 되던 때네요. 김홍업의 선거기획사 발견세상. 그러니까 아마도 DJ 선거운동을 했겠군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97년 대선이니까. 네. 97년 대선에 이미 개입을 해서 네. DJ가 대통령 될 당시 발견세상이라는 선거기획사를 했고 네. 그리고 5년 뒤 대선에선 노무현 선거 캠프에서 일했고 네. 그리고 청와대로 입성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뀌고 난 다음인 2009년에 네. 윈즈코리아 컨설팅을 만드네요. 네. 그래서 운영을 해오다가 문재인 대선 캠프에 지난 대선에 들어갔고 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거든요. 자, 저 사람 요 어마어마한 프로필을 DJ 때부터 네, 프로필을 꼼꼼히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요거를 꼼꼼히 보시면 앞으로 나올 사태를 잘 예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 이근영 하면은 뭐 유명하죠. 네. 자, 보세요. 저 사람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이 문구로 가야 된다. 아니다. 이 문구로 가야 된다. 이거를 잘 싸워냈고 네. 잘 싸운 덕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2012년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협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쵸?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선 후보를 정한 네. 정말 전대미문의 네. 전대미문의 네. 그 일이었죠. 이게 자. 선거를 여론조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예. 그다음에 이 안철수 문재인 2012년 단일화 때 요 안철수를 자꾸 사람들이 선택하는데 이게 역선택이다. 이거는 문재인 대세론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이제 대세론을 앞세우고 이건 해석의 문제네요. 예. 그다음에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역선택이라는 개념이 그전에는 굉장히 마이너한 요소로 치부가 됐는데 이 양반이 야, 너 역선택 저 보수들의 역선택이 걸려 들어갖고 우리가 지금 대선에서 질 거야? 이 얘기를 프레임을 딱 가져갖고 던진 이후에 사람들이 아, 역선택 믿으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역선택은 근데 네. 어느 여론조사는 어느 조사에서도 당연하죠. 역선택은 그냥 그 예. 대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을. 자, 가지고. 2002년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2002년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때 설문 문장을 읽어드릴까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경쟁할 단일 후보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자, 이런 설문 일대와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중 대통령으로 적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를 물으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불안한 내면과 공격성과 네. 대통령 적합도? 아니야, 정몽준은 그래도 기업도 해보고 뭐 좀 사람이 점잖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네. 느낌. 문구 그러니까 중요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단일 후보를 넣느냐 안 넣느냐를 갖고 당시에 엄청나게 싸웠어요. 예. 왜 싸웠냐면 단일 후보로 누가 좋으십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 전에 선거 캠페인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노무현이 그때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단일화를 해야 된다가 이 사람의 주요 레퍼토리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단일화합시다 여러분. 단일화해야 삽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설문을 보는 순간 딱 떠오르는 거죠. 단일 후보로 누가 좋으냐? 평소에 단일화 중요하다고 말하던 노무현 꼭. 모르모트처럼 네. 이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네. 생각을 하시지만 네. 그 사회학 여론조사에서 네. 정말 가장 신경 쓰는 게 이 네. 설문 문구입니다. 네. 설문 순서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미 단일화라는 게 이게 이제 각인 효과인데요. 네. 각인 효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 이미 한 번 네. 앞에서 물어봤다든지 예. 기존 광고에 많이 봤다고 네. 해서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네. 답을 하면은 네. 그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다는 거는 예. 그 심리학에서 이미 정립된 이론이거든요. 예. 그게 여기에 사용됐다는 네. 점을 모르고 정몽준 캠프가 당했네요. 네. 이게 이런 식이에요.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맞붙는다면 그다음에 순서가 이번엔 또 이재명 경기지사와 최재형 감사원장이 맞붙는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어떤 컨셉이냐. 예.
하면은 사람들은 답을 고르느라고 고민을 하지 문제를 낸 의도를 읽지를 않아요. 실제로 네. 필요한 거는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해야 될 것은 여러 후보들이 나와 있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 네. 이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조건을 둘로 만들어 놓고 둘이 맞붙었을 때 네. 링에 둘이 올라가면은 누군데 네. 이거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몰아간다고밖에 생각 못 합니다. 근데 저는 근데 이분이 그 전문가네요. 그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둘이 붙여가지고 네. 정몽준, 노무현 붙였을 때 한쪽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안철수, 문재인이 붙었을 때 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는 양자택일일 경우에 그죠. 만드는 전문가네요. 네,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대중 대통령 과거 그 후보 시절에 DJ DOC와 춤을 DJ가 김대중이잖아. 네, 그때 유행했었죠. 그때 그 선거 캠페인송으로 네, 썼었잖아요. 네. 그럴 때 김홍업 씨랑 같이 거기 들어가서 음. 정치 인연을 맺고 정치를 저게 1997년에 기획을 한 건데 네. 사실은 그래서 DJ와 춤을 이거 있잖아. 사람들한테 DJ YS 했었잖아. 예, JP. 예, 예. 그때 DJ DOC 그 노래를 뭐 숟가락질 잘해야 뭐 밥을 먹나요? 뭐 이런 거 갖고서 숟가락질 잘못해도 밥 잘 먹어요. 네. 저 선거 캠페인 만들었는데 저 양반이 보니까 처음에는 저런 선거 캠페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좀 이따 소개해드릴 박시영 여론조사 숫자를 핸들링할 수 있는 이 사람과 만나면서 전략과 숫자가 만나버리니까 네. 정치 작업군으로서 그렇죠.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전에 청와대가 우리 돈으로 참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가 정권을 위한 여론조사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분 들어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 그다음에 윈지 코리아가 같이 이 공동으로 이 저는 회사를 세운 사람 박시영. 이게 아까 이분이 지금 아까 이건영이 만든 회사고 현재는 윈즈코리아 대표를 박시영이라는 사람이 맡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건영이 저 민주당 네. 그 2019년에 2020년 총선 준비하다고 들어갔거든 하면서 대표를 저 사람한테 물려준 거라. 그렇군요. 그 1968년생 전북 전주 건국대 총학생회 부회장을 했었어요. 네. 광진구청장 선거 참모 뭐 이렇게 소소하게 시작을 했는데 건대가 그쪽에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확 뜨게 되는 게 노사모 사무총장을 하면서 희망돼지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돈 모은 거. 돈 모은 모금. 거. 사실 저 모금한 거죠. 좌파가 잔돈 모으는 저 버릇 그게 저 때- 사실은 저 때 생긴 그러네요. 거예요. 네, 저때 네. 시작됐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희망돼지가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의 원형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당연히 청와대에 따라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근영 씨랑 저 박시영 씨가 청와대에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저 사람이 청와대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에 3번씩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했다니까. 노무현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엄청나게 5년 동안 했고.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일주일에 3번씩 여론조사 한 거야. 그러니까요. 예. 그래놓고 이제 나와가지고 정권 바뀌니까 청와대 나와서는 이제 윈즈코리아를 만든 거네요. 그래서 지금 저기다가 줄을 대고 있는 후보들 단체들이 많아. 왜냐하면 저기가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거든. 정확히 플레임으로는. 그러니까 저기다 줄을 대야 예. 숫자가 유리하게 나온다 하는 생각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지금 일주일에 3번씩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어떻더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정권은 숫자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더라? 왜 나오더라? 문구에 달려있더라. 하는 그렇죠. 전문가들이죠. 어. 이게 정치 여론조사하는 전문가들 얘기가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했다고 하는 그 미드 있잖아요. 뭐? 우리 독자들도 많이 웨스트 윙. 아. 웨스트 윙이라고 하는 이제 마이클 더글라스가 대통령으로 나온 민주당 대통령으로 나오는 건데 네. 거기에도 보면은 네. 그 여론조사하는 여자 전문가가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음. 모든 참모들이 어떤 그 자기의 감과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변호사 위주로 네. 기자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네. 여자 여론조사 전문가가 들어와가지고 네. 그 판을 완전히 네. 없는 게 네. 나오는데 네. 제가 저거 박시영 이력을 보다가 네. 저 노무현 대통령 웨스트 윙 많이 하라고 했거든요. 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 그래서 실제로 그 웨스트 윙에 나오는 그 아주 이상적인 미국 대통령처럼 네. 뭐 참모들이랑 담배도 피고 응, 참모들과 응, 뭐 격의 없이 지내고 초창기에 잠깐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그런 일들을 저 사람들이 했었고 네. 그리고 지금 윈즈코리아 만든 이후에 그걸 보니까 지금 우리 박사님 말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잘 맞는 점집 같잖아요. 맞아. 잘 맞는 점집 네. 가듯이 네.
윈지코리아가 하면 된다. 그러니까 윈지코리아가 해주면 된다니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까 박시영 TV에 예, 그렇게 많은 대선 주자들 정치인들이 가서 줄을 서죠. 맞아요. 지금 아마 윈지코리아는 여권의 명당집이다. 그러니까 점 맛집, 예, 점 맛집. 선거점 맛집.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내일 공천 생기겠어. 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맞춘 게 아니야. 내가 애들 풀어갖고 돈을 갖다 주는 거야. 아, 그럼 맞네요. 네. 진짜 생기네. 네. 그럴 수 있죠. 저는 사실은 여론 조사를 하는 회사는 정치적인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맞습니다. 게 자기네가 관계에 있는 자기네 친소 관계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랑 아니 여론조사가 그렇게 정확하다면 왜 여당 계열, 야당 계열로 여기가 나뉘어져 있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지지율이 15%씩 20%씩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네. 진짜 이 골 때리는데 과학적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기사들을 과거에 나온 거를 조금 보면 벌써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저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야 너무 빨리 무너지면 재미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많이 초조하냐? 뭐 말이 안 돼요. 이게 네. 지금 정치 여론조사를 한다는 사람이 네, 그 다들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네, 특정 후보에 대해서 너무 빨리 무너지면 재미없다? 네. 이거는 좀 이런 데는 맡기지 않는 게 심지어 이게 원칙이죠. 8일이었네. 8일 날 해서 하루아침 그 전에는 하루아침에 빠질 충청도는 지지율은 아니지만 빠질 것이다. 자기가 지금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여론을 조사를 해서 객관성으로 포장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그러니까 맞는 일이냐? 이 양반이 그러니까 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지난번 4.7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네, 그때 이제 한참 선거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토론회에 나가가지고 예, 참관인들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네, 사전 투표에서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입니다. 사전 투표에서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55대 45대로 이겼다더라. 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네, 그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발당했어요. 네. 이런 경우라면 과연 이게 여론조사를 맡겨도 될 거냐, 맡아도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들 법도 한데 저는 이 여론조사를 발주하는 것도 갑자기 그렇죠. 뭔가 의도가 그쵸. 있는가?